네, 동동영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윌비스가 보이는데요. 자, 윌비스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만 해도 지금 780억인가요? 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네, 780억이 터졌네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650억 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터진 거는 700억,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특정한 자리죠. 뭐냐면, 자, 이 고점을 연결한 선들 이렇게 보여지다가, 자, 드디어 이제 고점을 연결한 선을 지금 터치하고, 보이죠? 이 고점 연결한 선을 터치하고 살짝 올랐다가 이 종가상은 이 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긴 시간 횡보하고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자,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추세가 보이죠. 근데 이게 뾰족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크게 이제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구나. 물론 바닥을 다졌죠, 여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어떤 모양이 보인가요? 그 지지해주는 자리, 그 다음에 저항의 자리, 계속 저항을 받았죠. 그죠? 언제? 어느 가격에서? 1540원 자리입니다. 이 상단은 1540원 자리고요. 이 하단은 뭐 한 900원 정도 자리 대충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는 거죠. 여기서 깨지고 난 뒤부터 언제부터? 자, 뭐 7월 달 정도 되겠죠. 2017년 7월부터 해서 하락의 자리였지만 또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블 바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계속 여러 번 터치했고요. 자, 이번에 돌파하더라도 1540원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요. 하면 아니면 그 언저리 정도 근처까지 보고 얘가 정말 제대로 상승을 좀 해주려면 한 번 더 눌렀다가 가는 좀 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건강한 상승을 만들 만한 그런 자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박스 가운데서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자리가 보입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하니까 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위에 터치하고 이 상단선 터치하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가 한번 튕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전 저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한번 찍었고 다시 한번 더 찍었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자, 이런 게 보이죠. 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우리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역 헤드앤숄더죠. 이게 어깨고요.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한 뒤에 드디어 이 저항선,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합니다. 내일장, 뭐 월요일장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좀 안정적인 모양은, 자, 이 자리를 최소한 지지를 해주는 캔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 가장 여기와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지지가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자리는 돌파 후에는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1200, 한 40원, 50원 정도 자리겠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고점, 이 장대 양봉에 대충 보면 중간값 정도 됩니다. 이 중간값까지 만약에 캔들이 내려오면은 여기 위에서 뭐 이렇게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월요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꼬리 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 날 또 뭐 이런 식으로 셋째 날 이런 식으로까지 정도 2, 3일 정도 만약에 이 근처까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면 1차적으로 여기 깨지면 물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땐 또 대응을 하거나 이 밑에서 다시 어차피 이 자리는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서 올릴 것인지 혹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가 끊어낼 것인지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각자의 어떤 매매 방법 혹은 그 전략들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고점이죠.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자리만 이전 더블바닥 만든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여기 상단 이 박스의 상단을 터치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면은 또 그것 또한 그 매매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윌비스는 지금 현재 아까 방금 이야기한 전략도 괜찮은 것 같고요. 1540원까지 터치를 안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결국 채워주는 어떤 그런 매매 어떤 그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지는 게 제이현 시스템. 네. 이게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드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이시현 시스템도 이렇게 모아가니까 박스의 모양이 보입니다. 네.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이 박스가 상단선과 밑에 하단선 자리가 잘 보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가격을 잡아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6,000원 정도 돼요. 6,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자, 저항의 자리였고 저항 살짝 돌파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눌렀고요. 저항의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횡보를 해야 되는 거죠.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가장 낮은 바닥은 이제 여기 형성됐는데 계속 위로 삐죽삐죽 이렇게 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이까지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눌러줬다가 가면은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내야 될 그런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 이게 잘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옆으로 행보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6,000원 자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은 수익을 실현을 하자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차트가 비슷하죠. 결국에는 방금 제가 만든 영상 이전에 만든 영상 모나미 신성통상 그 필룩스 뭐 전부 다 차트의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지수가 바닥이라는 소리죠. 자, 3본 전자 한번 볼까요? 3본 전자가 오늘 뭐 큰 상승도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전에 4230원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보니까 4240원 정도 되는 자리가 계속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바닥의 자리가 여전히 뭐 오버슈팅이 살짝 나긴 했지만 바닥입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음봉으로 갭 상승했다가 떨어진 거고요. 자, 이런 선,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 보니까요. 자, 이제 갓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이 자리죠. 이 자리 되겠죠. 옆으로 행보하면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하면 한 번 더 터치하고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은 좋겠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뚫고 올라갈지 혹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잡아주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윌비스도 여기서는 이 박스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고 난 뒤에 탕 이렇게 튀는 그런 모양이 보였죠. 여러 가지 어떤 차트나 방향이나 패턴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윌비스하고 다른 게 뭔가요? 자, 윌비스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력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 혹은 뭔가를 만들게 있어서는 항상 그런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윌비스처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근데 윌비스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치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윗꼬리는 이런 식으로 주고 끝났죠. 네, 그런 자리가 이것도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죠? 지금 돌파는 못 나왔지만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매수를 한다면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더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3,200원이나 혹은 3,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고 뭐 이런 매매도 단기적인 매매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서진 시스템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밑에 보니까 XINC는 좀 많이 빠진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네, RFHIC 또 이게 보입니다. 어제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얘들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도 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이 근데 오늘 또 강하게 올랐어요. 자,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5G 관련주들 실적은 가면 갈수록 해외에 우리가 이제 좀 앞서가는 5G 어떤 그런 국가로서 그런 나라의 어떤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조정을 주고 난 뒤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지금 잡아도 되는 것인가 이야기를 어제 저하고 했었죠. 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전 고점 28,800원 정도 이 자리를 지금 강하게 깨고 지금 올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좀 더 갈 수도 있다는 확률은 지금 밑으로 깨지고 내려간다 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당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를 왠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캔들이 한두 개 나온다면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깨지기 전까지 혹은 여기 밑에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리는 그런 지지를 해주는 종가상 그런 모양이 보여지면 다시 한번 더 위로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수급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탄력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파해냈네요. 30만 주 사면서 오늘 이전 고점의 그런 매물대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5G 관련 중에서는 OE 솔루션은 좀 별로죠. 근데 서진 시스템은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보강산업 한번 볼게요. 보니까 보강산업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뭔가 보이나요? 네, 3표 시멘트 보이죠? 이런 친구가 보인다. 사실은 그 대통령이 뉴스를 통해서 건설, SOC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산업. 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치솟을 때 크게 들어왔었고 그 뒤로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뉴스나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 투자 확대 주문에 건설주들 덜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징주 중에 오늘 특징주 중에 자, 고려 시멘트가 23%, 그다음 보광산업이 16%, 그다음에 특수건설, 도화 엔지니어링, 두산산업, GS건설 등등등등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대통령 이야기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야기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보강산업이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가다가 좀 말았지만 고려산업이 지금 대장주이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또 고점을 연결한 선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추세를 따라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왠지 바닥은 지금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가격상 많이 잡아줬던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최근에 지금 돌파를 해내야 되는 특정한 자리가 이 자리가 있습니다. 4,700원, 4,720원 종자리죠. 자, 피안하게 비슷비슷하죠. 윌비스도 이 자리였고요. 윌비스는 돌파해낸 자리고, 3번전자는 돌파 임박이고, 이 친구도 지금 뭐 캔들이 다 안 나왔네요. 자, 이 자리를 건드릴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네, 이런 자리죠.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밑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바닥이니까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만약에 기다렸다가, 자, 이 바닥이 지지되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때는 더 또 크게 실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수익을 또 내는 그런 전략도 또 하나의 어떤 매수의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강산업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고려 시멘트라고 했죠. 그럼 고려 시멘트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선을 많이 그어서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전 고점은 4,4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특정한 저점은 한 2,000원대 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중간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이 이평선에서 잡아줬네요. 이 이평선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뭐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찍고 지금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물론 강하고 대장주다라고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다 갑자기 막 날아가고 뭐 이런 모양이 연출되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런 자리입니다. 네, 이런 자리죠. 보면은 이게 지금 60분 봉인데요. 이런 자리가 보이네요. 자, 이전 저점 자리가 지금의 저점이 될 수 있고, 이전에 저항과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되었던 자리는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차트의 분봉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좀 떨어졌다가 2,800원 정도, 2,800원, 900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하는 모양이 슬쩍슬쩍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이 보이면 또 가격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손절선 잡아놓고 한번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강산업도 한번 보았고요. 또 보이는 게 이제 파트론이 또 보이네요. 파트론은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기업을 한번 보자면은 카메라 모듈이죠. 근데 카메라 모듈이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이제 1개, 2개인데 그러다가 이제 4개, 5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이제 한 핸드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멀티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가 자동차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센서를 감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 또 드론에도 아무래도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며, 카메라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도 들어갈 수 있겠고, 물론 뭐 파트론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카메라 보급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미래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5G 뭐 중계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게요. 자, 2017년 겨울, 2018년 말, 그리고 2017년 지금 상반기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1%, 4%, 뭐 거의 손가락 빨다가 갑자기 9%로 늘었죠. 그러니까 실적은 확실히 는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늘었고, 자, ROE도 보시면은 0.7, 2점 하다가 21점이 나왔습니다. 21포인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컨센서스도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육박한데 2018년이 300억, 그리고 2019년 올해 말이 1150억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좀 주춤하다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은 나온다는 거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실적을 더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할 텐데, 자, 파트론이 지금 과연 이전의 큰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좀 이제 관건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난 뒤에 다시 돌려내서 이전 다시 고점까지 다 거의 다 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해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이 중간 지점까지 떨어지는 조정을 우리 보통 이제 해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해프 조정이 지금 현재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 고점 대비. 그러면 이 11,400원을 지지를 해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특별히 지지해줄 만한 자리고 반등해줄 만한 자리긴 하지만 주식은 알 수 없는 거거든. 누군가가 많이 팔아버리면, 혹은 이 물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은 한 번 더 깼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단지 이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아지겠다, 혹은 뭔가가 뭐 더 괜찮아지겠다, 이런 거를 그런 펀더멘탈만 100% 믿는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상에서 좋아진다, 뭐 괜찮아진다, 뭐 이런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던지면서 앞으로 실적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다 물려놓고 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물리는 자들은 개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자, 이런 때가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박스를 상단을 돌파하는 걸 보고 사야지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고, 혹은 하단에 사서 상단에서 파는 단기적인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하단이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 계속 들고 있으실 겁니까? 어디서 돌려질지 알 수 없고, 만약에 이 세력은 남는 게 시간이고, 결국에는 승자는 그들이고 돈은 그들에게 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옆으로 좀 밑으로 좀 눌렀다가 2달 눌렀다가 혹은 3달 눌렀다가 혹은 6개월 행보한다고 그 사람들이 뭔가 달라질까요? 결국 지쳐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물량을 반납해버리는 개인 투자자들만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 주가의 위치 같은 거 꼭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돌려지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 추세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크린앤사이언스, 자, 고점 만들고 올라가는, 이게 지금 해프 조정이 나왔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자, 해프 조정 확실히 나왔죠. 이렇게 눌렀다 갔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파트론처럼 여기를 지지해 주다가 올리지 못하고 얘는 조금 더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